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2월 1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조간신문들의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정치면에서 다룬 조선일보 그리고 중앙일보가 정치면에서 다룬 인물 두 사람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게재를 했고, 중앙일보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야기입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에 더 탐사의 청담동 그 술자리 가짜 뉴스 이 보도 그 여파로 계속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더 탐사가 한동훈 장관의 아파트까지 찾아가서 일종의 행패를 부리기도 했고, 자,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의 대응 하나하나가 계속 그 이슈가 되고 있죠.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이슈가 된다기보다 뉴스거리가 되는, 자, 그런 상황에서 그전부터 불거졌던 한동훈 정치권 진입설 이것이 점점 더 구체화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조선일보 6면 보시면은 한동훈은 아니라는데 본인은 지금 당장 정치할 생각이 없다는데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현직이니까. 그런데 여권 일각에서는 벌써 역할론이 대두가 되고 있다. 뭐 여권 일각뿐이 아니고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자기 대선 주자 중에서 전체 주자 중에서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에 이어서 2위고 여권 전체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의 대권 주자들 홍준표, 뭐 오세훈 다 멀찌감치 뒤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그 한동훈이 부상이 되느냐? 그것은 과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맞서면서 또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정치적 몸집이 커져서 대통령이 됐죠.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정치적인 몸집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내년 2월 말 3월 초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할론이 제기가 되고 있다. 자,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년 초에 치러지는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권에 도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때까지는 법무부 장관을 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또 이재명 후보의 그 대표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마무리하고 내년에 그 실시되는 총선에 출마를 할 것이냐. 내후년이죠. 자, 그런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주목을 하는 것은 혹시 이번 당대표에 출마할 가능성, 이 이야기입니다. 총선은 좀 더 뒤에 이야기니까. 그 가능성이 있느냐. 일단은, 좀 당대표에 당장 나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대장동 사건 같은 굵직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한동훈 장관 본인도 지금은 그럴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출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 여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지금까지입니다. 그러나 때일은 한동훈 역할로는 현재의 여건에 변화가 없을 경우 2024년 총선 전망이 어둡다는 진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서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현재 그런 생각 없다고 했지만 당 대표는 아니지만은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본인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데, 자, 총선이 아니고 그러면 당 대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당 대표가 당대표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 확실한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갈 만한 사람이 사실상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뭐 유승민 지지율 1위라는 당대표 지지율 1위라는 역선택이 있지만 유승민 같은 경우는 유승민 전 의원은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이고 그래서 제2의 이준석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여권에서 전체 지지율 1위인 나경원 전 의원도 어떤 그 정치적인 중량감은 있지만은 확실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당을 장악하고 그런 스타일은 또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김기현 의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이 상황에서 지금 국정 주도권을 야당에 지금 내준 상황입니다. 지금 예산안 이태원 그 참사 국정조사 노란봉 투법 처리 과정에서 상당히 힘을
쓰지를 못하고 있죠. 진짜 지금 비대위 체제라서 그렇지만 비대위가 끝나도 뚜렷한 어떤 투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최근 의원총회에서 친윤계 초선 이용 의원이 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막 공격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은 다음 총선에서 다 죽는다. 이런 인식이 친윤 비윤이 다 같이 갖고 있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선거는 치어리더 같은 분이 나와서 분위기를 확 이끌기도 한다. 한동훈 장관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최영도 의원이 한 말입니다. 본인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총선을 앞두고 당에 들어가서 일종의 치어리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다음 총선에서 성산이 있고, 만약에 다음 총선에서 패배를 하면은 윤석열 정부는 그때부터 바로 식물 정권이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수도권을 파고들 신선한 바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수진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지난 총선에서 완전히 참패를 했죠. 근데 한동훈 장관은 서울에서 계속 활동을 했기 때문에 수도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좋은 효과를 미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최근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민주당이 더 탐사와 협업을 하면서 김의겸을 비롯해서 협업을 하면서 한동훈의 정치적 체급을 엄청나게 키웠다. 여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이 여러 가지 말들을 했죠. 그래서 이 SNS에 많이 전파가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술자리에 안 갔다는데 장관직을 걸겠다. 김의겸 당신은 뭘 걸 거냐. 이런 이야기한 것들. 또 더 탐사가 과거의 정치 깡패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이런 발언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이 선거 전문가들은 저 정도면은 이런 격동적인 정치 언어를 적재적소에 쓸 줄 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한 장관이 지금 본인이 스스로 정치 입문서를 부각하는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민주당을 향해서 막 공격을 하고 즉각 반응을 하는 것이 외연 확장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외연 확장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지금 정치권에 들어가면 이재명 대표의 부패 혐의,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받는 수사가 설득력을 좀 잃게 된다.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니까 막 수사를 막 밀어붙이는 데 일조한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안에 워낙 인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한동훈 차출설까지는 오는 것이고, 일단 속전속결로 수사가 마무리되면은, 이재명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은 그 시점에 한동훈이 정치권에 진입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2월 말 3월 초로 거론되는 당 대표직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같은 인물이 절대 필요한 그 상황이어서 역할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입니다. 드루킹 사건으로 지금 구속돼 있죠. 지금 제가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뿐이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실, 또 여당, 또 검찰, 이렇게 상당히 강경 드라이버로 지금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데, 자, 그렇게 강경 드라이버만 거는 것이 아니고 또 국민 통합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중앙일보는 6면에서 대통령실이 성탄절 전후로 특사 가능성 크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사 대상에 이명박, 김경수가 거론이 된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계속 건강 문제도 있고 해서 특사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김경수가 거론이 된다. 자, 이것은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다는 것이 중앙일보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정가의 분석을 중앙일보가 소개를 하는 것이죠. 김경수 사면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을까? 자, 사면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복권이 돼야지 김경수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이 되는 거죠. 강복절 특사 때, 지난번에 8.15 강복절 특사 때는 경제, 민생에 중점을 뒀으면은 이번에 성탄절
크리스마스 특사 때는 국민 대통합에 무게를 둘 것 같다. 그러면 여권에서는 이미 대통령실이 실무 논의를 착수를 했다. 핵심은 정치인 핀셋 사문 여부인데, 자, 야권에서 사면을 꾸준히 요구해온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 친문의 적통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죠.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이 사법리스크에 걸려서 대표직을 사퇴하게 되면은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뭐 이낙연 이미 흘러간 인물이죠. 김부겸 전 총리는 정계 은퇴를 일단 선언을 했고, 또 대구 경북 출신이라는 점이 이 장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민주당 입장에서 뭐 지지층을 모아야 될 때는 대구 경북 TK 출신이라는 것이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세균 뭐 이런 그 사람도 그런 데지만은 이미 흘러간 물이기 때문에 김경수에 대한 그 갈망이 상당히 큰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김경수가 다시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키를 쥐고 있는 쪽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사면을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다. 뭐 끼워넣기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그전에 있었죠. MB를 사면을 하는 대신 김경수를 같이 끼워넣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끼워넣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정치적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무적 판단이죠. 김경수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작년 7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서 복역 중입니다. 출소 시점은 2023년 5월에 형기가 끝나는데, 사면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출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면이란 그것은 뭐 크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그렇지만 몇 개월 차이니까는, 사면을 계기로 복권까지 된다면은, 복권 권리가 복원된다면 바로 정치 재개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있는데, 복권을 시키면은 피선거권이 제한되면은 뭐 당대표 이런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권이 되면은 피선거권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당직도 할 수 있죠. 당대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측근들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 지금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자, 김경수 전 지사는 자타 공인 문재인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이죠. 복권까지 이루어지면 당장의 친문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친문 비명계의 구심점이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는 일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안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마땅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김경수가 복권이 되면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죠. 자, 그러면 이런 구도를 만들어 줄 것이냐? 지금 야권 일각에서, 중앙일보 분석입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내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복권을 시켜줄 수도 있다. 민주당 내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친명계가 당을 장악을 하고 있죠.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친명계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비명계 친노 핵심인 김경수를 복권시키면은 서로 내분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것을 노리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면서 셈법이 지금 상당히 복잡해지는 까닭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는 알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중앙일보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김경수 복권 문제, 사면보다는 이 복권 문제가 지금 정치판에서 두어지는 이 여러 가지 이 신경전, 또 어떻게 보면 대치정국, 여기서 김경수의 복권 문제가 하나의 변수로 등장을 했고, 그것을 과연 이 윤석열 정부에서 정무적 판단을 해서 조치를 취할지, 자, 그 부분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신문은 모두 다 파업 이야기입니다. 파업. 갑자기 이 보통 춘투해서 봄에 파업을 벌이는데, 지금 민노총이 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파업을 지금 계속 다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톱은 민노총 6일날 총파업하겠다. 대통령실 호락호락하지 않죠.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파업에 그냥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그건 기득권 지키기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을 하는 지금 상황. 지금 파업 이야기가 오늘 다 일면 톱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 2차 교섭도 결렬이 됐죠. 정유, 철강 등 업무 명령 확대를 검토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민노총 6일 전국 동시다발 파업, 그리고 어제 서울 지하철 파업에 퇴근길 대란, 중앙일보 톱입니다. 지하철 지옥철 됐다. 파업 첫날 퇴근 대란. 어제 저도 뭐 지하철 타고 그 출퇴근을 했지만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그 지하철 파업으로 퇴근 대란이 일어났다. 서울 1호선부터 8호선 열차 운행 줄어서 개찰구부터 플랫폼까지 인파가 밀렸고, SNS에는 떠밀려서 넘어질 것 같아,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승객들, 시민의 권리는 어디에 있느냐? 자, 시민의 권리는 어디에 있느냐? 시민의 권리를 국가, 정부가 찾아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조선일보는 이 기사가 오늘 영남일보 사무실에 배달된 일면 톡 기사입니다. 경제 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 미국의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그것을 방지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야당은 야당대로 따로 나가서 정치 투쟁을 하고 있고, 민노총이 이 파업을 선동을 하고 있는데, 어제 지하철 그 노사 협상에 거의 뭐 타결이 될 단계까지 갔는데, 갑자기 민노총 간부가 찾아왔다가 나가고 나서 협상이 결렬이 됐다. 그래서 어제 하루 지하철 대란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노총 간부 만난 뒤에 지하철 노조 파업 선언을 했다. 합의문 완성 직전에 파국. 민노총은 이 교통 총파업 기획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교통 총파업. 어제 그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이 노사가 합의문 그 완성 직전까지 갔는데, 현정희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이 현장 방문하고 나서 협상이 결렬이 돼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노총이 교통 총파업을 기획을 하고 있다. 자, 지금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어제 그 가고 나서 협상이 결렬됐죠. 지금 민노총은 공공운수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통 대란을 지금 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죠. 지하철도 그렇고 또 내일 2일에는 철도노조가 전면 파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서울 지하철이나 철도노조는 공공운수노조의 산하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연쇄 파업을 일으켜서 교통 총파업을 기획을 해서 투쟁 동력을 높이자, 이것이 이 민노총의 요도인데, 자, 그것이 뜻대로는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없이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하철 파업은 조선일보 오늘 이 배달된 여기는 여전히 지하철 노조 파업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왔는데, 오늘 새벽에 이게 기사가 바뀌었습니다. 갱판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새벽에 임금 그 단체 협약에 합의를 했기 때문이죠.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합의를 해서 지금 파업이 종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는 이 지하철이 정상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 이것은 새로 판을 바꿔서 제목을 달리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새벽에 파업 타결이 됐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기사를 바꿨는데, 1일 새벽 임금 단체 협약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협상 타결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데 대해서 민노총이 막 개입을 했어도 협상이 타결된 거죠. 노동계에서는 파업 비판 목소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노조가 한 발 물러섰다. 민노총이 아니고 이 지하철 노조가, 민노총은 계속 독려를 하지만은 너무 부담이 되니까 또 정부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으니 강경 대응을 하니까 백기를 든 겁니다. 서울 지하철 파업은 가까스로 타결됐지만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의 파업이 지금 계속되고, 전국 철도노조도 내일 전면 파업을 예고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도로와 철도의 운송이 동시에 막히는 교통 총파업 사태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도 강경 대응을 하고 있고, 일단 지하철 파업이 철회된 것은 윤석열 정부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엄중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민노총의 교통총파업 기획에 정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울신문 일면 톱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파업을 계속할 때는 안전운임제 아예 폐지하겠다. 이렇게 강공을 지금 펼치고 있고 호락호락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이 정면 돌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트롱 윤석열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그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대통령실이 협상 압박 카드 계속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보조금 유예 제외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업무 복귀 명령이 지금 시멘트 쪽에만 했는데 정유, 철강, 컨테이너도 복귀 명령을 시사한다. 대통령실 언제든 국무회의 연다. 이 복귀 명령을 하려면 국무회의 열어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멘트 쪽만 했는데 다른 분야도 다 이대로 가면 할 수 있다. 그러니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피해가 국민들에게 가기 때문이죠. 한국일보 일면 톱은 아파트 공사가 멈추고 일용직 생계도 휘청한다. 그런데 그 아래 보시면은 민주당의 정치투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아래는 민주당이 이상민 해임 건의안 제출, 전국은 급냉. 위 기사와 아래 기사를 보시면 자, 민생이 이렇게 민노총의 총파업 주도로 이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지금 민주당은 정치투쟁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 해임 건의안 안 받아주면은 탄핵안 발의하겠다. 자, 그런데 이 대통령실은 이런 민노총의 파업 투쟁뿐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치 투쟁에도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죠. 자, 동아일보 보시면은 야당 이상민 해임안 발의,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상민 무너지면 뚝 무너진다. 강경. 이상민 선에서 차단하겠다. 이상민도 아웃시키지 않는다. 이상민을 퇴진을 시키더라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야당이 요구한다고 퇴진시키지는 않는다. 자, 그 기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상당히 당황을 하게 되죠.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해임안을 처리할 방침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겠죠. 해임 건의안이니까 그대로 건의를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탄핵안 내겠다. 자, 탄핵안 내도 헌재 그 판단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타깃이 될 것이다. 이상민을 퇴진시키면은 상당히 강한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상민 장관 물러나게 하면은 다음에는 대통령 공격할 것 아니냐. 이렇게 대통령실이 상당히 직설적으로 그대로 대응을 막 해나가는 겁니다. 탄핵을 강행을 해도 직무 정지를 직무는 정지가 되죠. 그래도 퇴진시키지 않고 장관직을 계속 유지시킨다. 그래서 대통령실 강경한 태도는 이상민 장관을 내려놓으면 다음 타깃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가 동아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민 장관을 교체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것은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지 야당의 공세에 밀려 교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이번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있다. 제가 어제 소개드렸죠. 지지율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 지지율 추세를 보면은 국민들은 현 정부를 흔들려는 야당의 의도를 알고 있더라. 자,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강경 대응을 나가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법치, 원칙을 강조하는 것과 맞물려서 검찰의 전 정권 수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그렇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 월북모료와 관련해서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 있죠. 오늘 조선일보 사이면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정부 청와대 위선 수사 본격화해서 원전 폐쇄 개입 의혹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 문미옥 전 각 기술보좌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 이거 월북몰이와 다르게 또 다른 사건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수사도 본격적으로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자, 여기도 수사팀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 이 두 사람을 압수수색을 벌였고, 그래서 청와대 윗선 개입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보쪽의 일각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 검찰이 이렇게 되면은 무슨 뭐 표적 수사 아니냐, 문재인 이재명만 수사하느냐 이렇게 또 비판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기사를 보시면 세계일보 사회명 기사입니다.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탄력. 그런 뭐 어떤 뭐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 대상이 되는 그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수사를 다 벌이는데 뭐 이재명, 문재인 두 사람은 워낙 그 벌려놓은 의혹들이 많아서 거기에 수사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12월 첫날에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